자, 오늘 일단 두 번째 주제는요, 요겁니다. 검사들의 윤석열 구하기, 압수수색 긴급 체포. 예. 망나니가 칼질하듯이 설치는, 예, 검사들. 자, 압수수색과 긴급 체포는요, 어떻게 보자면은 검찰이 수사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압수수색과 긴급 체포가 범죄 수사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이것이 인권 침해적 요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영장제도인 거죠. 원래 대륙제도에서 영장은요, 검사를 통해서 한 단계 걸러지고 다시 판사를 통해서 2번 걸러지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검사라는 제도가 1980년대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하나씩 둘씩 지역별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게 영국에서의 검사제도입니다. 검사제도의 시작은 독일과 프랑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왕의 힘이 셌기 때문에 왕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원 판사만 가지고는 어렵겠다. 그래서 검사라는 제도를 따로 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검사를 한번 거치고 판사를 또 거치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요. 그래서 경찰이 할 짓까지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긴급 체포를 하는 것은 검찰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 검찰이 이 짓을 너무 자주 하고 있죠. 검찰이 압수수색과 긴급 체포를 툭 하면 하는 이유, 결국에는 이재명 죽이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검찰이 압수수색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압수수색이 어디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자, 민주당사라는 데가 어딥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이 됐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근데 그런 당을 검찰이 한 달 사이에 2번씩이나 압수수색을 갑니다. 정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치적 의미를 너무 많이 가지기 때문에 검찰이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말아야 될 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검찰이 어떤 정당의 당사를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정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번에 반드시 정치 권력으로 검찰을 보복을 하려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정파에서는 그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찰은 자기들 말 맞다는 준사법기구인데 이 준사법기구가 항상 정치적인 논쟁과 투쟁에 얽혀들게 되는 거죠. 검찰권이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면은 검찰이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이라든지 이런 정치에는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 들어가는 게 뭐 어때?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는데 검사가 수사 좀 하겠다는데 뭐 정치 복판에 들어갈 수도 있지 뭐 라는 태도이죠. 자, 그런 태도로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고요. 오후에는 국회에 있는 민주당 사무실을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목표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정진상 실장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도 그렇고 민주당사에도 그렇고 정진상 실장의 자료는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일단 정진상 실장이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한 게 언제냐고요. 8월 말이잖아요. 9월부터 취임했고 아직 이제 2달 이제 겨우 좀 지났나? 2달 조금 지났어요. 그리고 당직 임명한 걸로 치자면은 1달 정도 남짓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료가 남아있으면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근데 자료가 없다, 있어봐도 별 볼 일 없는 걸 거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온 거죠. 왜? 한마디로 쇼를 한 겁니다. 우리 민주당사 털러 왔어. 민주당사 털고 있어. 자, 보이지? 여러분들 보고 있지? 자, 검찰이 민주당을 털고 있어.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말해서 이거는 야당 탄압인 거죠. 이재명을 탄압하겠다. 윤석열의 대항마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가장 위협적인 상대가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0.7% 차이밖에 안 났어요. 1600만 표를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협적이죠. 그나마 윤석열이 좀 잘하면 위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시다시피 윤석열 뻘짓하는 거 에브리바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검찰들로서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 윤석열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대항마,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수수색을 할 꼬투리, 명분을 찾기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쫙 달아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압수수색 하겠다고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웬만하면 압수수색 영장 안 내주려고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월요일 날 들어오거나 지난주 금요일 날 쳐들어가려고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오늘을 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늦어도 지난 월요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오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수요일까지 미뤄졌다는 거는 뭐다? 그만큼 법원이 기각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법원이 좀 기각을 한 걸로 알아요. 자, 여하튼 그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도 검찰은 죽어라고 밀고 들어온 겁니다. 왜? 간단합니다. 지금 윤석열한테 가장 위협적인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를 통해서 너무 잘 드러났어요. 윤석열은 뻘짓을 하는데 이재명은 사태 수습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자, 이대로 놔뒀다가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재명이 저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라. 그리고 이재명한테 어떻게든 간에 악마의 그림을 그려넣어라. 이재명을 악마로 만들어라. 라고 한 겁니다. 그 공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오늘 압수수색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 참 황당해요.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 근거가 사실은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유동규의 진술, 그리고 남욱의 진술, 이 두 사람의 진술인데 이 사람의 진술은 뭐였느냐? 유동규의 진술이 뭐였느냐? 남욱의 진술이 뭐였느냐? 간단해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들이 정진상 실장한테 돈을 줬다. 그 다음에 선물을 줬다.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근데 2014년하고 2020년이면은 좀 오래 전이다. 그죠? 가까워도 2년 전 일이에요. 2년 전에 있었던 자료가 2년 전에 돈 준 혹은 선물 준 자료가 지금 남아 있을까요? 아니, 남아 있다 치고 그게 지금 민주당사에 남아 있을까요? 당시 정진상 실장은 경기도에 있었는데 남아 있다면 경기도에 남아 있겠네? 아니면 집에 남아 있거나 딴 데 남아 있어야지. 이게 왜
지금 정진상 실장의 사무실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리고 2014년, 진짜 옛날 일인데 그 자료는 지금까지 남아있을까요? 검찰은 오늘 이 정진상 실장의 집 주변 CCTV까지 또 싹 훑어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CCTV 6개월 이상 보관 안 해요. 6개월 이상 보관하는 데가 드물죠. 그런데 2년 전 일이잖아. 지들이 뭐 줬다고 한 게 2년 전 일. 그런데 이게 CCTV에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죠. 그런데 검찰이 CCTV를 턴 이유는 뭐다? 또 사건과 관계없는 어떤 자기들이 쓸만한, 자기들이 쓸 수 있지만, 언론 플레이하는데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사건과 별로 관계없는 그런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 찾아온 적이 있다. 그게 언제? 2021년. 2021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2021년 이거 지금 뭐 사건하고 상관없어. 그런데 그런 식의 유동규 찾아온 CCTV 찾았다. 유동규 등장하는 CCTV 찾았다. 이렇게 또 기사를 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려고 이미 지워져 있는 전혀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CCTV를 가져간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여기서도 이미 이 검찰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수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쇼를 하겠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죠. 쇼를 하겠다. 소설을 쓰겠다. 자기들 이미 소설 써놓고 그 소설을 쇼로 만들기 위한 작전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벌써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을 거쳐서 정진상 실장까지 왔어요. 이 다음은 곧 이재명이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벌써 지금 검찰이 장난질을 지금 한참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 대표가 된 지 이제 2달이에요. 국회의원 된 지 넉 달 됐어요.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누구는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이재명 보고 이번에 그 대표 나가지 말라고 했어.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럼 이재명이 이번에 당대표 출마 안 했으면 검찰이 안 이랬을까? 안 했을까? 그래도 했을 거예요. 이재명이 당대표를 하든 뭘 하든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를 했을 거예요. 왜? 지금 윤석열한테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 이재명 말고 또 있어요? 없죠? 그러니 당대표가 안 됐더라도 국회의원이 안 됐더라도 이재명은 죽이고 볼 겁니다. 차라리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됐으니까 검찰이 좀 조심을 하고 할 거야.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을 거야. 자, 따라서 뭐 이재명한테 나가지 말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별로 소용이 될 얘기가 아니다. 쓸데없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지금 검찰은 이재명이 상당히 꼴보기 싫어요. 윤석열은 뻘짓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국민들 속에 하나하나 빠져들고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났죠.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실 좀 지도자로서는 좀 꽝이었죠. 누가 봐도 좀 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보여준 그 모습은 정말 지도자다웠어요. 현장을 찾아가서 유족을 위로하고 소방관과 경찰을 격려를 했습니다. 지가 져야 될 책임은 안 지고 부하들을 질책하기에 바빴던 윤석열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었죠. 윤석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 지부터 져야 되잖아. 지금 외국에 이번에 그 외국인 중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대통령부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근데 대통령이 전혀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 그러면서 경찰 보고 잘했네, 잘못했네, 큰 소리를 쳤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지가 똑바로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얘기를 제가 계속 합니다만 마약 단속, 그 쓸데없이 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검찰 수사권을 위해서 마약 수사를 하려고 그 쌩 난리를, 마약 수사권을 회복하려고 쌩 난리 친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정말 참사 현장에 투입해야 될 경찰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 참사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상관이 그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참사를 빨리 수습하지 못하고 피해를 줄이지 못한 거는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지 책임은 싹 빼먹고서는 무엇이 어째라? 왜 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냐고 이렇게 야단을 칩니까? 그런 윤석열과 이재명 차이가 많이 나죠. 이재명 의원은 직접 가서 경찰관과 소방관들한테 고생하셨다고 위로를 했어요.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직접 만나서 위로를 했어요. 현장에서 같이 울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재명이 돋보였습니다. 검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 이대로 두면 이재명이 정말 윤석열을 잡겠구나. 검찰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도 자기들이 잡아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야, 이재명한테 내주겠구나.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재명 죽이기를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검찰이 한 게 뭐였습니까? 소위 말하는 차기 주자들을 하나씩 둘씩 죽이는 것이 검찰의 행보였어요. 대표적으로 죽은 게 조국 아니었습니까? 김경수 지사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남아있었다면 분명히 대권주자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죽였어요? 결국 검찰이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죽이지 못한 게 이재명이었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그때 죽이지 못한 이재명이 자신들의 정권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으니 어떻게든 간에 이번에 다음 선거 있기 전에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민주당에 대선 주자가 없어요. 민주당으로서는 또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지금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검찰이 왜 이렇게 합니까? 얘들이 국진당 소속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이런 애들을 정치 군인이라고 불렀죠. 이 정치 군인들의 당적이 어딥니까? 민주정의당인가요? 민정당인가요? 민자당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 군인당이에요. 그냥 군인이었어. 군인당이야, 군인당. 군부 쿠데타당이야. 지금 검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검찰당이에요. 검찰 쿠데타당입니다. 검찰 독재당입니다. 국진당 소속이 아니라 뭐 국진당 가 있는 애들도 있겠지. 하지만 걔네들의 진짜 소속은 뭐? 검찰 독재당이다. 그게 바로 정치 검찰과 정치 군인의 공통점입니다. 군대가 정치 조직이었듯 지금 검찰도 정치 조직, 그 자체로 이미 정당이야. 그러니 자신들이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장악한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도 검찰 독재당의 당수고 한동훈은 검찰 독재당의 지금 뭐 대표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들이 검찰 독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걔네들은 그냥 외곽단체야, 외곽단체.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장이야, 가장. 허례허식. 그게 지금 검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 활동이죠. 정적 죽이기인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검찰이 정치 조직이 되지 못하도록, 검찰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개혁을 해야 될 상황에 온 겁니다. 사실 정말 안타까워요. 검찰 개혁을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검찰을 좀 더 세게 조져놨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한번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검찰 독재당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넘어뜨려야 됩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 또 핏대 오르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